자, 안녕하세요. 통계 디귿 영상 첫 번째입니다. 자, 통계라는 게 뭔가요? 아주 많은 자료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요약을 해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표로 정리하는 방법 대표적이었죠. 근데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로 그리면서 시각화 시켜서 바로 직관적으로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산을 통해서 바로 하나의 어떤 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값, 삼포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값 먼저 살펴보죠. 대표값은 전체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중심적인 경향, 그래서 뭐 중심 경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평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평균은 전체 양을 더한다. 다시 말해서 총합을 구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방법.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전체 양을 기준으로 가운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퀴즈 데이터 한간 10명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 더하는 거예요. 7 플러스 8 플러스 9 쭉 가서 6까지 다 더해서 나누기 전체 몇 명? 10명. 자, 합하면 78 나누기 10. 그럼 7.8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한 명당 약 7.8개 이렇게 맞췄다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7.8개를 맞췄다는 뜻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그렇다. 가운데로 보면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도수 분포표 형태로 나타난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기본적인 이 개념 총합을 개수로 나눈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총합을 어떻게 구할까 이 문제이잖아요. 자, 도수 분포표는 바로 계급 형태로 나타내는데 계급 5 이상 10 미만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역시 가운데가 이 평균의 개념이 항상 많이 쓰입니다. 가운데가 바로 대표값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계급값 이렇게 부르죠. 자, 5 이상 10 미만은 7.5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5 쭉 가서 27.5 이렇게 되죠. 그런 게 도수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네요. 7.5가 한 명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더하기 12.5가 몇 명? 3명. 이렇게 해서 쭉 더해서 27.5가 2명. 이 전체 다 더한 다음에 얘를 2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가 계산해서 이제 18.5 이런 값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요 식을 좀 변형해 보면, 자, 요 첫 번째 부분을 변형해 보면 7.5 여기 1이었죠.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12.5 곱하기 20분의 3 쭉 가서 27.5 곱하기 20분의 2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20분의 1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상대도수죠. 상대도수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5. 자, 7.5 곱하기 0.05 더하기 쭉 가서 27.5 곱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평균을 구할 때 상대도수가 나와 있으면 뭡니까?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를 쭉 전체 총합을 해주게 되면 바로 평균을 구한다. 이런 방식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자료가 좀 특별한 모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 농구 경기에서 선수 7명이 얻은 점수인데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3 플러스 4 더하기 7 더하기 쭉 가서 플러스 6 이거를 7으로 나눠주면 될 텐데 63 나누기 7 그럼 9가 되거든요. 자, 이 가운데가 이제 평균을 구하면 바로 9가 되는데, 자, 9가 정말 가운데일까요? 이 데이터를 쭉 봤더니 3, 4, 7, 5, 8, 6. 그런데 어때요? 9라는 게 가운데라는 게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봤더니 이 30이라는 수가 아주 큰 수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게 이제 전체 자료에서 아주 너무 크거나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걸 뭐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균을 구하게 되면 가운데를 나타내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 가운데를 찾는 방법이 필요한데 큰 값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것의 가운데, 다시 말해서 순서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순서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 크기 순서대로 하면 5, 6,
7, 8,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운데가 전체 7개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네요. 그럼 가운데를 바로 6이라고 보는 거. 자, 어떤 게 더 타당해요? 6이 9보다는 더 타당하죠. 자, 이렇게 순서의 가운데를 찾는 방법이 바로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런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에는 이 중앙값이 훨씬 더 대표값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가 홀수계라면 그 가운데가 그냥 중앙값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짝수계라면 가운데가 2개가 나오죠. 그럴 때는 그 가운데의 평균을 구해주면 우리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표값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운동화 한번 볼까요? 오늘 신발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한 운동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줄기입 도표를 해서 전체 개수를 나타냈는데 이것의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 이 값들, 이 하나가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 235가 되고 그 다음에 240 또 240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전체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보면 평균은 254mm가 돼요. 그런데 중앙값을 또 계산하면 255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254나 255가 이게 정말 가운데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가운데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이 하루 동안 판매한 운동화 중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 크기 이게 되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는 바로 260이 하나, 둘, 셋, 네 개, 260이 바로 4개가 등장하거든요. 자, 이 값이 이 운동화 가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신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처럼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이런 값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값을 우리가 최빈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되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특히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사과,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그러면 이 중에서 사과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면 이 과일의 대표값은 바로 최빈값인 사과가 더 적당한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평균이나 중앙값 이런 계산할 수도 없잖아요. 숫자일 때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둘 다가 우리가 의미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값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바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산은 실제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이것을 판단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